정치적 프너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3시 본회의는 합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일단 여야가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도 상정할 예정인데 이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서 여당과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맞붙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국회 연결해서 현재 어떻게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필리버스터 밖에.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 어떻게 해서든 저지하겠다, 목숨을 걸고 막겠다 이렇게 공언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 또는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죠. 이것밖에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다른 임시국회가 열리고 나면은 그때는 한번 필리버스터 했던 법안은 그대로 표결에 붙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하되 여당과의 협상에 응해서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자유한국당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복잡한 선거법. 오늘 국회 본회의에 우선적으로 상정될 패스트트랙 법안, 선거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이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신문, 방송 뉴스에서 현재의 여론조사 또는 지난 총선 때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개정될 선거법 개정안 맞춰보면은 지역구 의석은 이렇게 되고 비례대표는 이렇게 되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겁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노유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본회의 원래는 2시에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1시간 연기가 됐다면서요? 네, 1시간 연기가 돼서요. 조금 뒤인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만나서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모임에서 본회의를 오후 3시에 열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본회의에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해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 예산부수 법안, 민생법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의 선거법 상정에 앞서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를 통해서 일단 선거법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현재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 이른바 4+1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아직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올라가 있는 선거법 안 대신에 수정안을 올리기 위해서 여야 4+1 협의체가 최종 논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의견차를 최대한 좁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협상 실무자들이 늦게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논의를 했는데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안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법안도 역시 여야 협의체인 4+1에서 논의 중인 상황인데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본회의에 참여를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한국당은 일단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 뒤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먼저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 등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 선거법이 제일 먼저 상정되는 건데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이번 회기가 일단 끝날 것으로 전망돼서요. 오늘 선거법 등이 당장 처리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그런 상황은 감수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하면은 민주당도 무제한 토론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를 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지난 2016년이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월 테러 방지법 표결 처리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동참해서 이 12시간 31분간 발언해서 국내 최장 기록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고 토론이 안 됐다면서 이제 본인이 이번 필리버스터에 참여해서 정책적으로 선거법 개혁이 왜 필요한지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단 이건 이종걸 의원의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원내 지도부가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민주당 전체로 변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국회 상황을 노효진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박문신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어떤 내용의 수정안이 만들어질까요? 이미 225를 지었고 비례대표 75 이렇게 오래전에 합의를 했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수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일단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250대 50, 지역구 250, 그다음에 비례대표 50, 요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임위 차원의 패스트트랙을 통과했던 원안, 그러니까 225, 그다음에 그 비례대표 75 이것은 이제 수정되는 건데 다만 오늘 그 4+1 협의체 간의 그 합의 정도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이거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재조정될 것 같고요. 결국 가장 큰 쟁점은 연동형 적용 의석수 50석 중에서 연동형을 적용할 수 있는 의석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지금 민주당은 25석 그러면 충분하다. 그다음에 정의당과 나머지 야당들은 50석까지 다 하자 이런 거를 놓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대략 30석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문신 의원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참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숫자가 나오는지는 잠시 뒤에 저희가 한번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민주당이 250 플러스 50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여지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그 정도까지는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자유한국당이랑 합의를 볼 거라고 한다면 4+1이 아닌 그래도 지금 연동형 중에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가지고 자유한국당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빼고 하면 원안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을 해서 그 절반을 연동형하는 원안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법안을 올리는 1시간 전인 지금 이 시간까지 연동을 하는 의석수를 20석으로 할 거냐 30석으로 할 거냐 그걸 가지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내부에서도 연동형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정의당의 생각이 다르고 대한신당의 생각이 다르고 호남 지역구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예. 제가 왜 굳이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명료한 기준이 뭔가라는 것들이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4+1에서 편의적으로 그렇게 조정한다는 것이 과연 특히나 이 대의제를 완성시키는 선거법에서 맞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요. 자유한국당 협상에 응하지 않으니까 아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 나가는 건데 그나마 225 더하기 75라는 원안에서 250으로 지역구를 더 늘리는 이런 식의 선택을 한 것은 자유한국당을 의식한 것 아니냐. 좀 어쨌든 그렇게 간에 보는 게 아니고 예.
지금 225 플러스 75의 원안을 올리면 통과가 안 되니까 저러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예. 따라서 스토리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225대 75 안을 올릴 때 패스트 트랙에 태울 때도 나중에 또 합의하겠다라고 해서 태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올린 것은 아니다. 그때부터 자유한국당하고 협의해서 최종안을 다시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협상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의석수 10% 줄이고 비례대표 다 없애겠다고 하는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실하게 뭔가 협상에 응하는 모습도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예를 들어서 지역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가서 자유한국당하고 협상할 여지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거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자연 발생적으로 줄고 느는 것 외에 거의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방안으로 일단 고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연동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협상에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응하는 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당이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여튼 이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희상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이야기들 나왔는지 원내대표들의 이야기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거법을 지난번에 원안은 225 플러스 75로 올라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대해서부터 뭐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들은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거고요. 바른미래당은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거법에서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요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그 하나로 지속이 됩니다. 선거법 수정하는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지금 정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총도 진행하고 있고 다만 뭐 저희 안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안 단일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지 서로 다른 안, 뭐 의견의 차이는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좁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하는 거고.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답변하는 모습 보니까 기자들이 이인영 원내대표 앞에 뭐 자리에 맨바닥에 주저앉아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대답하기도 하는데 4+1 민주당과 한국당 뺀 다른 야당과의 이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 이 협상이 쉽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것이 결국은 그 연동형 의석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제일 큰 거고요. 이거는 각 당의 의석수 자기 몫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선거법을 4+1 협의체에서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4+1 협의체는 이 안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의원들의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는 거고 각 정당 내에 구체적인 또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연동형 적용 의석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석패율.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아주 근소하게 낙선한 좀 아깝게 떨어졌다라고 판정되는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권역별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는 전국 단위에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라는 것이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저희들조차도 설명을 들어도 설명 들을 때는 알았다가 다시 그걸 설명할 때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도 뭐 한때 이거 국민들이 다 알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해가지고 또 도마 위에 오른 적도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 아마 오늘 그 수정안이 만약에 못 만들어진다면
오늘 그러면 원안을 그냥 해서 올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오늘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해서 필리버스터와 회기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제일 먼저 상정되는 게 이제 회기 일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언제까지를 임시국회로 한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 경우에는 16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당은 관행대로 한 달 회기로 한다 이렇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하다 보면 이 부분을 또 표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기 문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선거법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선거법 개정안이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어떤 면에서는 단순 명쾌했잖아요. 지역구에서는 지역구의원에게 투표만 하면 되고 또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따로 투표하고 예전에는 또 지역구 의원만 투표를 해서 그 투표수 다 합친 이걸 갖고 또 비례대표를 배정하기도 했는데 요즘 달라져서 지역구에 한 표, 지지하는 정당이 한 표인데 이번에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4+1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내가 행사하는 표가 어떻게 나의 대의권을 반영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명료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그 정당 투표 하나를 하더라도 그중에 예를 들면 뭐 5분의 3은 병립형에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5분의 2는 연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한국당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결심해 준 것은 굉장히 잘한 건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전에 한국당이 이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안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지금 현재의 연동형 선거법을 하더라도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대 총선 때 지역구로 당선된 사람들의 평균 득표율이요. 48.9%입니다. 예. 그러면 지역구 투표할 때 50% 넘는 표가 사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의석을 가지고 지금 연동형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이 이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표의 등가성을 발휘하는 것, 사표를 줄이는 데 있어서 과연 효율적인 제도인가라는 것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오히려 그 측면에서 보면 중대선거구제가 훨씬 유리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한국당이 사실은 그러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당에서 다야구도로 가려고 한다고 결정을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중대선거구 가자. 이런 정도로 좀 능동적으로 그 소위 의회 전략을 구사했으면 상당히 여지가 있었을 텐데 무조건 연동형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안 외에는 안 내. 여기서 이제 사실은 한국당의 패착이 있었던 거죠.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는 다 없애고 지역구만 270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그 안을 놓고서 여당과 협상을 한 적은 없고요.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좁혀 나가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역구 현재 수정안이 250석이고 지역구가 비례대표가 50석이면 사실 250석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지역구에서 뽑는 거니까. 이제 정당 투표를 유권자들이 할 텐데 이 50석을 놓고서 뭐 연동형이다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배분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김성환 평론가는 그 50석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또 완벽한 연동형도 아니라고 하면 안다면서요? 연동형이라고 얘기하죠. 50%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요. 정당 득표율이 10%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30석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 연동하면 15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역구로 이미 15석을 이상을 가져가는 정당의 경우에는 그걸 먼저 배정받지를 못하는 거죠. 비례대표는 아예 없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이 예.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회가 사실 양당제, 거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양당제 중심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소수의 정치 세력을 갖고 있는 정당들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당들도 같이 뭐 외국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유럽 같은 데도 연립정당 같이 그런 형태로 서로 간에 연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비례성과 대표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혁명이 오히려
개혁보다 더 쉽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기득권이 있고 한국당의 기득권이 있는데 그 기득권을 어디까지 내려놓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조정하는 작업에 있는 거죠, 사실은. 박문신 의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현행 선거제도와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250 더하기 50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50석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또 설명을 하면 되니까. 박문신 의원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건 이제 편의상의 예. 설명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를 들어가다 보면 또 끝이 없는 상황. 이건 이제 개괄적인 설명일까요?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게 무엇인지. 여기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아마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100%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 지역구 의석이 있고 또 정당 투표를 따로 해서 그 정당 투표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해하기도 쉽고요. 유권자들도 내가 어떻게 표를 찍었는지를 금방 아는데 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은 그 전제가 정당 투표율에 준해서 의석을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정당 투표율을 넘는 의석은 확보하지 아니한다. 이거거든요. 지금은 정당 투표했을 때 나오는 득표율에 따라서는 비례대표 의석만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지금 박문신 의원 말씀은 정당 득표율이 나오면 전체 의석이 그것으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당 투표율을 해서 정당 득표율이 40%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300석이면은 그냥 지역구를 합쳐서 비례대표를 합쳐서 모든 게 합쳐서 120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비례대표의 몫을 많이 못 가져가는 그런 현행보다 거죠. 오히려 못 가져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지역구에서 많이 갖고 예, 가게 그렇습니다. 되면. 그게 좋은 의미로 보면은 이제 그 군소정당에 어떤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유권자들한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비례로 보상해 준다라는 유권자들의 뜻과는 좀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모순점도 있기 때문에 요 점이 이제 어떤 선거제도의 그 표의 가치를 놓았을 때 이제 어떤 찬반의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정당 득표율을 40% 얻는다고 했을 때 지난 20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은 어느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110석을 얻었고 그러면 이 정당 득표율 40%는 나머지 비례대표 53석의 40%이기 때문에 20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110석과 비례대표 20석 해서 130석이 의석수가 되는 거고 그 아래 정당 B라는 정당은 지역구에서는 4석을 얻었는데 정당 득표에서는 20%를 얻으면 53석, 현재 비례대표 53석이 20%면은 10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구 4석에 비례대표 10석 해서 14석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나오는데 개정된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정당 득표율 40%를 얻으면 정당 A는 기본적으로 지역 전체 의석이 120석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110석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빈 10석 이것만 비례대표가 배정이 된다. 20대 총선 때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의석도 줄어들게 되고 정당 B는 지역구는 4석만 얻었는데 정당 득표율은 20%다. 그러면 300석 기준으로 했을 때 60석이 의석이 된다. 그러면 무려 비례대표는 56석인데 자 이거는 저희가 단순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비례대표가 50석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저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100% 완벽한 연동형이라고 했을 때 그걸 전제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복잡한 셈법을 놓고 소수 정당, 전체적으로 보면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에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나머지 정당들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이런 정당들이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연동형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제 기득권 향수를 좀 버리십시오. 의석 몇 석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야 사당 패스트트랙 개혁안 그 합의한 정신을 존중해서 빨리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 자유한국당과
짬짬이를 하려고 하는 마지막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가 벌여난 최후 통첩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연동률을 손대고 봉쇄조항을 손대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공수처도 조리하십시오. 근데 이제 와서 의석 한두 석을 더 얻어보겠다. 준연동형이다. 아니 준연동형이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비례대표의 절반만 연동형을 적용했다고 저희 갭을 씌우겠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이 어떻게 당장 눈앞의 표에만 매달립니다. 그럼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다른 정당들이 민주당이 지금 불만이 상당히 커 보여요. 지금 네. 민주당이 저 정당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 빼고 저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이 뭔가 그리고 있고 이 작은 정당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안이 한국당과의 마지막 협상을 염두에 두고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야. 저 정당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만약에 자유한국당하고 합의해버리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대로 최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당에서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배출하면 나머지 아무리 연동형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지금 6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준연동률 50%를 적용하고 그리고 한 50석 중에서 30석 정도만 준연동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제가 계산해 보건대 한 정의당이 한 3, 4석 늘어날까 말까 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물론 자유한국당은 그것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현재 수적으로 밀리면은 나중에 가서 더 손해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합의하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민주당 안에 가깝게도 합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전에 내놓은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논리들이. 그걸 지금 자기 부정을 못하는 상황에 오히려 스스로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도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이 문제는 꼭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나머지 이제 야사당이 얘기하는 거는 50석이라고 하는 비례에다가 그냥 50% 연동 적용하자.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합의는 했는데 민주당이 최대 양보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30석만 연동제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민주당 안에서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민주당은 비례의석을 거의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가져간다 해도 몇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영입이라든가 또 비례로 의석을 배정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운영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반발에 부딪혔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캡을 씌우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30석이 아니라 뭐 25석이나 20석으로 줄이자고 하는 얘기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충돌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라요. 아까 제가 명료한 기준을 계속 말씀드린 게 민주당이 그런 연동형에 동의하면 원한대로 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면 되잖아요. 표결을 하는 것이 부결날까 두려워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20대 총선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대 때 민주당이 정당 득표율은 25.5%뿐이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110석을 얻었거든요. 한 석도 못 받아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33.5%를 받았지만 105석을 받았기 때문에 한 석도 못 받아요. 나머지 47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안철수당하고 정의당하고 나누면 정의당은 한 16석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그 나머지 32석을 안철수당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당, 2당은 이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게 선거의 발전이라고 하면서 합의 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가라 이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갈 자신도 없으면서 뒤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 올라오는 선거법은요. 준연동형도 아닙니다. 준연동형이라고 봐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은 그래서 의석수를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 득표율로 계산하니까. 근데 이거는 처음에 50%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한을 정해놨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또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연동형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예. 아예 그럼 독립형으로 하자고 그러지. 그래서 지금 뭔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협상의 흐름이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과 협상을 계속해서 하고 단일한 수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올리려고 하는데
뭔가 이면에서는 한국당하고의 협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뉘앙스를 지금 다른 정당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그 연동률 50%, 연동률 30% 이거 갖고 한번 박무신 의원이 한번 의석수를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리얼미터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와서 정당 득표율이 저렇게 된다는 전제하에 한번 연동률이 50%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정당 득표율 이 40.9%면은 이제 300석이죠. 300석이니까 300 곱하기 40.9 해가지고 나오는 게 전체 의석수가 되는 거죠. 예. 29.3에다가 300석을 곱하는 게 이제 전체 의석수가 되니까 139, 106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구 당선자 수라는 것은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어디까지?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했을 때 지역구 당선자를 얼마로 내는지 요거 자체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죠. 근데 이걸 이렇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시뮬레이션 자체에 이제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역구 당선자가 118명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139와 118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그러니까 21석이 되는 거죠. 그게 총 비례 의석수가 되는 거고 총 비례 의석수에서 이제 나머지 50%를 연동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반올림할 거 반올림하고 뺄 거 빼고 하다 보면은 이제 50% 연동 할당 의석수라고 해가지고 13석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저 가운데 있는 50% 연동 할당 의석수가 어떤 의미인지 왜냐하면 현재 지금 4+1에서 만들고 있는 것을 50% 연동률로 한다고 했을 때 전제에서 전체 의석수가 139석이 된다는 얘기인데 위에서부터 하나, 둘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 50% 연동 할당 의석수와 총 비례 의석수가 저렇게 나오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50%에 대한 것만 연동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50%가 되는 또 다른 50%는 그냥 정당 득표율대로 가는 겁니다. 아이고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50%는요. 예. 당초 한 75석을 유지했을 때 75석을 유지했을 때 50% 연동 할당을 적용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고 예. 지금은 다시 50석에서 지금 비례대표를 50석으로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25석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기 지금 보면 말이죠. 정태근 의원님 그게 아니에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로 합의가 됐을 때를 전제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225대 75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 되면 아니 그 위에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예. 그러면 연동할 수 있는 의석수가 25석분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저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9석이 나와 있어요. 예. 39석이 그렇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초 75%를 계산했을 때 계산한 거라니까요. 예. 진설 75 평론가는 네. 저 표 보면서 예. 저도 제가 볼 때 저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저 숫자가 지금 근데 나오는데요. 저것도 아까 우리 박무신 의원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미가 없는 게 지역구 당선자는 어떻게 나올지가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지역구에서 110석을 얻었는데 정당 득표는 3등 했다니까요. 25%니까요.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당 같은 경우가 지역구에서 25석을 얻었는데 비례대표에서 26.7%를 얻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구에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로 만약에 1당 2당이 받으면 1당 2당이 받는 퍼센테이지는 병리평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그 비례대표 중에서 절반 띄어낸 것 중에서 득표율 순으로 가져가는 거 외에는 없죠.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좀 표를 보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역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1당과 2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통상적으로 250에서 270석 정도가 나와요. 합친 게. 그럼 나머지 50석에서 30석을 3정당 내지는 군소정당들이 나눠 갖는 또 무소속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은 1당과 2당의 의석수가 한 220석 내지는 240석으로 축소가 되고 다른 정당들이 갖는 의석수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다당제가 가능한 제도다. 이래서 다른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우리 빼고 다른 정당들과 하면은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당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범여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수당이 돼서 우리를 제외하고
국회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심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지금의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만약에 정당 득표율을 많이 가져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지금 보수라고 얘기하는 한 30% 그 안에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중도권까지 가지고 올 것이냐 이건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도표, 정당 득표까지 만약에 새로운 보수당이나 제3의 정당이 또 가져간다 그러면은 지금의 구도가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정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 머릿속에 고정돼 있는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정치 현실을 놓고 뭔가 해석하면 해석이 좀 달라져요. 좀 이상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계산법이 복잡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요. 아, 이게 무슨 꼼수가 들어가나. 왜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라고 하는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선거구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지역주의에 기반한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자고 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남, 호남, 영남 중에서도 TK. 이거는 이 당이 싹쓸이, 이 당이 싹쓸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구도를 최대한 깨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승자 독식 구조. 그러니까 한 정당에 내가 아무리 40%를 득표해도 41% 득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구 의석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사표 만드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정당 득표율로 보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한국 정치 현실이 복잡한 것처럼 그렇게 그 취지를 반영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계산법이 좀 복잡해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취지를 가능하면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저는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는 전제에서 민주당이 좀 더 손해보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보는 방향 쪽으로 선거구제를 합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께 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설명하다가 보니까 저희도 이 연동형 또 준연동형, 준준연동형 이렇게 가니까 좀 설명이 쉽지가 않은데요. 4+1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현재 민주당 의지대로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에는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선거제도 이 법안을 놓고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